이번 시간은 잠자다면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잠자다면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잠자다면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다면이라는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글자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어느 때 사용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면이라고 할 때 그 수면에서의 면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숙면이라고 할 때 면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불면증 할 때 그 불면에서의 면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최면술 할 때 그 최면에서의 면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울잠을 동면이라고 하죠. 그 동면에서의 면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고, 영면이라고 할 때 면자 또한 오늘 배우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배우는 잠자다 면이라는 글자 또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글자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자의 속성을 살펴보면 이 글자의 속성은 형성입니다. 형성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의 모양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좌측에 있는 글자와 우측에 있는 글자가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어떤 글자냐? 이 좌측에 있는 글자는 사람의 눈을 나타내는 눈목이라는 부수 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을 나타내는 눈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은 그럼 어떤 글자냐? 이 오른쪽은 백성민이라는 글자입니다. 백성민. 자, 그런데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백성민이라고 했으니까 그 음이 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잠자다 면이니까 그 음은 면입니다. 그래서 이 면이라는 음은, 잠자다 면에서의 면이라는 음은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백성민에서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백성민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백성민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 백성민이라는 글자의 속성은 상형입니다. 즉 어떠한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예요. 자, 그럼 어떤 모양을 본떠서 백성이라는 의미의 글자를 만들어냈나 살펴보면, 자, 이 글자의 서체 변화를 보시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백성민이라는 글자의 서체 변화인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모양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백성민이라는 글자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장 왼쪽에 있는 모양이 이 백성민이라는 글자의 초기 모양입니다. 아시겠죠? 초기 모양을 보시면 어떤 모양들이 쭉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 십자가가 보이고, 그 다음 십자가 위에 무언가가 있죠.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 모양 위에 있는 것은 뭐냐? 바로 사람의 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십자가가 있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바늘을 의미하는 십자가입니다. 바늘. 십자가는 바늘이에요. 바늘. 저 십자가는. 아시겠죠? 그래서 눈과 바늘의 모양을 본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눈과 바늘이 결합해서 백성을 뜻하는 글자를 만들었을까?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자, 그러면 그 살짝 한 칸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 십자가 모양은 안 보이고, 그 제가 바늘이라고 했던 그 부분이 눈으로 쑥 들어가 버리죠. 예, 맞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이에요. 이게 사람의 눈을 바늘로 찔러서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명을 하겠죠. 바로 그 실명을 한 상태의 사람이 바로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와, 굉장히 이 글자 되게 무섭죠. 자, 그럼 백성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렇게 눈먼 사람들이라는 소리예요. 눈먼 사람들, 백성이라는 게 본래의 의미, 이 글자 자체의 의미에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백성이 눈먼 사람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 당시 이 글자를 만들던 당시의 옛날 사회적인 그러한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철저하게 계급 사회. 그래서 다스리는 사람, 소수의 다스리는 사람과 그리고 대다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던 게 바로 계급 사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 사회에서 노예들은 그 양반이나 어떠한 그 귀족 사회의 하나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소유물.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소유물들이 만약에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벌로 이렇게 가혹하게 눈을 빼버리는 그러한 벌칙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전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전쟁에서 패전 국가, 전쟁에서 진 국가의 남자들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됐냐? 바로 이렇게 눈을 뽑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부렸던 그러한 이야기가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눈을 뽑아버린, 눈을 바늘을 이용해서 뽑는 그런 모양을 본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물리적으로 눈을 정말 시력을 잃게 만드는, 뽑아버리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도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가리켜서 까막눈이라고 표현하는 말들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눈은 있으되 눈이 없는 사람들처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백성을 의미할 때는 그렇게 잔인하게 눈을 뽑아버리는 그런 노예제도의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잔인한 그런 모습도 담겨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글 공부를 하지 못해서 무식한, 그래서 무식해서 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대부분의 백성을 나타낸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자에는 백성이란 의미 말고도 눈을 내리 감다, 눈을 빼다 하면 너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눈을 내리 감다, 깔다의 뜻도 있는 그런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옛날에 대다수의 백성들이 눈을 뽑히는 그러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깔고 다녔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눈을 깔고 다니는 대부분 백성들의, 양반들 앞에서 눈을 깔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아주 안타까운 글자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글자에서는, 이 글자의 중심 의미에는 눈을 내리 깔다의 뜻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잠자다 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이 왼쪽에 눈목이라는 글자와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백성의 의미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미로 결합됐냐? 바로 눈을 내리 깔다의 의미로 결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눈과 눈을 내리 깔다가 결합해서 잠자다란 뜻의 글자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니까 이게 어떠한 모양이다, 어떠한 모습을 담은 글자다라고 금방 이해가 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쉬는 것, 그것을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눈을 감고 쉬거나 잠자는 것을 나타내서 이 글자, 잠자다 면이라는 글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피곤한 일과를 보내신 후에 이렇게 잠깐 눈을 붙이고 쉬시거나 아니면 눈을 내리감고 깊은 밤에 잠을 드실 때마다 이 잠자다 면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잠자다 면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도전 골든벨도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